독서를 아이들이 많이 하는 아이들 중에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단어를 선별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단어, 그 다음에 자기가 상상하고 좀 표현하기 쉽고 또 이해하기 재미있는 단어들만 이제 선별해서 본다든지, 또는 아이들이 요즘에 생각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데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TV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생각의 수동적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보면 약간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한계에 맞춰서 딱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여지는 딱 그 현상적인 표면적인 그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지식을 확장해서 연계해서 볼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독서를 했었을 때의 도움이 얼만큼 크냐 이랬을 때는 라이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생각의 기술이 부족인데,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를 내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뭔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좀 생각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가 하나도 없이 뭐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하지? 그냥 대충 그 정도만 생각해도 감사할 정도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려면 기술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기술이냐 그랬을 때 체계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주제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정보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순서대로 던져야 되는데 그 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라이팅을 할 때 어느 정도 좀 잡아놔주면 그 체계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할 때 무작정 말하는 습관들 때문에 오는 문제로 라이팅을 잘 못한다. 또 하나는 정리의 기술이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이들은 나열식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순서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부터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글을 써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가장 내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3개가 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두고 거기에 부연 설명들을 어떻게 붙일지를 좀 생각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열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있죠. 그걸로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보면 되게 길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단어가 계속 반복됐거나 같은 내용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읽었는데 마지막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앞뒤가 내용이 다른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나열식 정리법을 써서인데, 그래서 우선 글을 못 쓴다? 근데 글을 못 쓰는 아이들의 특징은 절대 말도 조리 있게 할 리가 없어요. 왜냐면 쓰는 거 다음이 말이라서.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애초부터 만점의 수준에 이를 수 있냐? 아니요. 왜냐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요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글을 못 쓰는 문제점은 이 3가지인데, 이 모두가 다 같은 계열에서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생각의 체계성, 그러니까 머리를 잡는 체계가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의 순서를 나열할 때 다 나열식으로 그냥 일방적인 나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만 머무는 거, 그거까지가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냐 이랬을 때, 우선 책을 읽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이번 9월부터는 필독서 책을 집어 넣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방향이냐면, 그 책을 그냥 무작정 많이 읽는다 이런 것보다 목표를 줄 거예요. 저희가 이 책을 읽는데 우선은 short essay question인데, 어떤 구간까지를 읽으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그 퀘스천을 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당장 이렇게 순서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에세이 퀘스천이 한 챕터별로 한 70에서 100개 정도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이건 웬만한 이제 미국의 국립학교들에서 필수적으로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 퀘스천 카드가 나온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걔네들의 교육 고시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short essay 퀘스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다음에 에세이 토픽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러한 나열 방식들을 하나씩 이제 구축하면서 배우는데, 이걸 라이팅에다가 조금 접목시켜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내가 원래 알았던 대로,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나열식으로 봐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앞에도 봤다 뒤에도 봐요. 아, 이렇게 상황이 궁금하면 다시 찾아봐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복선이 깔린 것이 궁금해서 조금 더 뒤로 가서 한번 확인해봐도 상관이 없구나, 내가 느끼기에 나름이고, 그리고
이런 단어들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쓰이는구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조금 더 찾아보고 또 깊이 있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책 읽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경계가 좀 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가르쳐주면서 그 체계성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가르치려고 하고, 나열식이 중요하지 않다. 1장 읽었으면 2장 읽고 2장 읽었으면 3장 읽어야 되고 그거 아니다. 이거 알려주려고 했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글쓰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뭘 제일 잘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냥 무조건 영순이가 요약을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강연자가 한 2-3시간을 떠들어도 10분 만에 얘기해봐. 그럼 10분 만에 예약해요. 그러면 그게 자유자재로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1시간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시간짜리를 1시간짜리로 쪼개는 분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체계를 넣어야 합리적이고, 그게 10분짜리로 표현하려면 어떤 걸 해야지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빠르고 아니면 길고를 완전 왔다 갔다 자유롭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요약을 하잖아요. 그럼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으면 길게 늘리는 확장도 되게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확장 기술도 되게 잘하고. 근데 이걸 잘하면 당연히 말하는 것도 쓰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쟤는 어쩌면 저렇게 깊이 있게 많은 걸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기까지 갔는데, 근데 내가 알고 보니 저 내용하고 이 내용 요약을 하고 나면 저 요약의 트리에 저 끝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아니었는데 저 요약과 저 요약이 비슷한 거야, 결이. 그럴 수 있잖아요, 마무리가.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고 찾아봤더니 그 갈래가 비슷했던 거야. 그러면 이 호기심으로 완벽한 응용이 되는 거죠.